강원특별자치도에 지원되는 국비가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게 됐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만큼 강원도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오늘 정가직설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지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의원 그리고 임미선 국민의힘 강원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2,003억 원이 이번에 반영이 됐는데 양 정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먼저 민주당의 이지영 도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강원도 사상 처음 10조 원 시대를 연 것은 단순한 숫자의 성과가 아니라 도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확고한 의지 그리고 도민들의 열렬한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번 국비 확보는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서 지방 균형 발전으로 국정 방향이 옮겨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소외되었던 우리 강원도가 접경 지역, 해양, 농업 분야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첫 출발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확보된 예산은 국회가 통과될 때까지 제대로 지키고 미확보된 예산은 더 추가 반영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전 강릉에서도 이제 국회 예결위원장과 강원 영동권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그 예산 확보의 성과가 도민들의 삶에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임미선 도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명실상부 국비 10조 시대가 열렸습니다. 9조 7천억 원대인 올해 정부 예산보다 무려 5.1% 증액된 금액인데요. 국비를 대폭 올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이해와 기조가 작용된 부분이 없지 않았겠지만은 무엇보다 도민의 기대와 또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 강원자치도와 18개 시군 그리고 도연고 인사 등 모든 관계자분들이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정부를 설득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번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가 넘는 예산안은 불가능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특히 강원자치도는 올 초에 국비 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일찌감치 이 국비 10조에 대한 이 확보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이 각 부서에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그 취지와 필요성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중앙부처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했다고 평가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앞으로 이제 국회 예산안 심의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정부 예산안에 상당 부분 도의 주요한 사업비가 반영됐다라는 것은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이른 고무적인 상황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이번 예산 항목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 그리고 빠져서 아쉬운 항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이 민선 8기 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반도체, 수소 전기차와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이 연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도민복지와 민생 관련 이 사업들 또한 이번 예산안에 대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 규모가 작지 않은 이 SOC 사업 예산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2경춘국도는 올해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하면서 국비 810억 원이 반영이 됐고요. 또 춘천 속초 동서고속활 철도에 1,696억 원이 반영이 되어서 수도권 강원시대 완성을 위한 이 광역교통망 확충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접경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이 포천 철원 고속도로라든가 춘천에 건립될 그 국가보훈 광장 조성 사업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앞으로 미반영된 이유를 좀 밝혀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야겠습니다. 예. 자, 이지영 의원님께서도 좀 앞으로 반영돼야 하는 항목과 이번에 반영된 좀 의미 있는 예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중심축 중 하나가 지방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우리 강원도가 소외되었던 SOC 예산을 대거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별 사업으로는 신규 사업으로서 삼척 강릉의 고속화철도 같은 경우가 첫 삽을 뜰 수 있게 된 경우라고 꼽고 있고요. 네. 다만 동해고속도로의 미개통 구간인 속초 고성 구간에 아직 절차가 남아 있어서 수건 사업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주에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직접 건의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도 정치권이 모두 합심해서 차근차근 이 수건 사업들을 해결해 나가면 충분히 챙겨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정부에서 이제 긴축 재정을 했는데 이게 사실 지표상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좀 확장 재정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재정 건전성 얘기는 또 따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정 건전성 우려 목소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기후 위기, 지역 소멸, 산업 대전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확장을 축소한다면 결국 그것은 오히려 미래를 잃어버리는 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확장 재정을 단순히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덩치만 키운 것이 아니라 낭비성이나 관행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과감히 구조조정해서 성과 중심의 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도 이번 그 예산 확보한 것을 마중물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성장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임미선 의원님께서도 네, 우리 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그 정부 예산안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긴 합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부 예산안의 기조가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회복과 또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것처럼 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안 편성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쓸 돈이 없다,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라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기재부의 자료에 따르면요, 앞으로 5년간의 총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5.5%임에 반해서 총 수입은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지출 대비해서 이 부족한 수입분은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겠다는 건데 아무래도 국가 채무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빚내서 성장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높게 살만하지만 성장률 반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중앙 정부의 채무가 늘어나게 되면 각 지자체의 채무도 연동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자체가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확장 재정 기조는 좀 이어질 것 같고 강원도 정치권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에서도 늘어나면 일단 많이 가져와야 되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회 그동안 그 예산안 심의 과정은 사실 여야 불문하고 있는 예산 지키고 없던 예산 만들기에 주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미반영된 이번 그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좀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정부의 동의 없이는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각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라든가 설득하는 과정이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강원의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공조와 대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또 여당 도의원이시니까 네. 더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앞서 임미선 의원께서 우리 도의 예산은 늘려달라. 그러나 전체 예산은 확장하면 안 된다. 우려가 된다. 라는 것은 약간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추가적으로 국비 지금 10조 확보가 끝이 아닙니다. 확보된 예산은 끝까지 지키고 또 추가로 반영해야 될 부분이 확실하게 반영이 되어야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춘천을 방문해 주시는데요. 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도민들의 삶에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직결되는 제대로 된 예산 확실히 챙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내일 또 네.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그거 잠깐 얘기를 해주시죠, 좀 더. 네. 어떤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타운홀 미팅에서 이제 접경 지역이라던가 지금 해양이라던가 농업에서 여러 가지 우리 지금 강원도에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장 군수님의 단체장 외를 제외하고 진짜 주민들,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일 오후니까요.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